네. 그러면 오늘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오늘 부처 개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 이병기 국정원장도 있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 개각 중에 가장 이건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뭐 몇 가지 그 오늘 논란과 최경환 이야기거리인데요. 예, 교수들도 3명이나 계세요. 네.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미래창조과학,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 그 다음에 장종섭 서울대 교수가 또 안전행정부. 정종섭 교수. 네, 정종섭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정성근 그 SBS 기자 하셨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고, 이기권 전 차관, 관료도 한 명 있고요. 국회의원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관료는 한 명, 정치인 2명, 언론인 1명, 교수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개각 보면서, 내각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이 개각에서 무언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네. 생각해 봤는데요. 네. 또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다만 한 가지 네. 최경환 이제 내정자가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박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그런 신복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좀 더 어떤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는 받습니다. 네. 친정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 개각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가 대개조와 경제 혁신이라고 하는 이제 과제를 수행해야 될 내각인데 네. 과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교훈을 이 개각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저 물질과 탐욕을 추구해온 우리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공동체를 생각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생각하는 이런 메시지가 개각 속에 좀 담겨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 뭐 일부 뭐 교수 출신 인사는 네. 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도 저는 발견을 합니다만은 네. 사실 또 무난합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근데 뭐 교수들이 많다는 건 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수와 기자에게는 자문은 맡기되 네. 결정은 맡기지 말라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각기 갖는 직업적 덕목이 다르니까요.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건 뭐 사소한 것이라고 보고 네. 가장 큰 것은 이 개각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 것인가. 네. 그 친정체제 구축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담지 못했다면 저는 아쉬움이 있다. 네. 통합과 탕평보다는 뭔가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부처 개각 보면서 어땠습니까? 네. 뭐 보통 이제 그 평가가 친박 체제 구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그 사실은 직접적인 그 개각의 동기는 그거였습니다만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대응을 하기에는요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고 뭐 이런 건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이번 개각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응적인 개각이라기보다는 지금 1년 지금 한 4개월, 5개월 지나가는 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맞아서 사실상 방향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래서 이것을 방향을 다시 잡고 대선 때부터 약속을 했던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부흥을 비롯해가지고 규제를 개혁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진행을 시키려면 그렇다면 그 계획을 말하자면 입안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같이 나하고 같이 한번 책임지자 이러한 그 이 의도가 저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청와대 수석 개편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의원이 경제 수석으로 들어가고요. 또 내각에는 최경환 그 의원이 네. 지금 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를 거기다 실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가 네. 지금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큰 그림을 제대로 지금 여태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실제로 이걸 입안하고 했던 분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나하고 같이 이걸 지금 말하자면 스퍼트를 내자라고 하는 사실상
대통령이 이제 그 모든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이번 정권의 성패를 거는 개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아쉬운 게 이런 대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될 때는 보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경쟁과 또 규제를 푸는 이런 이제 정책 노선으로 선회를 했는데 세월호 참사는 사실 그동안의 그런 경쟁과 물질적 탐욕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에 추구해왔던 그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가겠다는 의지. 다만 그 의욕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추진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 외에는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민정수석실 가지고 또 이야기가 많아요. 네, 전부 5명이 이제 비서관들이 4명, 수석 1명인데 합쳐서 4명이 전부 영남이고요. 1명이 서울 출신인데 5명이 다 2명이 검사 출신이고 3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민원비서관 정도는 꼭 굳이 법조인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굳이 법조인이 네. 아닌 게 아니라요.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해야 됩니다.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그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 인사적 사고 문제는 사실 민정비서실의 무능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네. 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건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인사 시스템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정의 무능이 그동안에 보고되었는데 그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민정비서실 전체 지금 동질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말하자면 어떤 근친교배라고 할까 동종교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민정비서실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문제 있는 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네. 특정한 지역 출신이 많다고 하는 점인데 네. 이것은 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그 민정비서실이 좀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왜 민정비서관실은 전부 다 사법고시 합격한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가? 민원비서관 정도는 꼭 법조인이 아니어도 되죠. 민원비서관뿐만 아니고요. 공직기강비서관 왜 꼭 그 검사나 뭐 판사 출신이 해야 됩니까? 네. 판사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이 공무원 쪽에서 공직사회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네. 공직비서관 지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항상 저렇게 사법고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분들로만 몰려 있으니 그분들한테는 밖에서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는 다 보이는데 왜 안에서는 안 보입니까? 소위 네. 얘기하는 집단 사고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회색했다. 네. 민정수석실은 네. 양쪽 두 분이 다 문제가 네.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영남 출신에다가 전부 법조인데 민원비서관 정도는 외부에서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기다리고 있어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